했는데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. 용인 확진자 혹은 용인 66번 환자로 인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.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이 5월 초 연휴 시작할 때 굉장히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바로 네. 이런 사태를 걱정하셨던 거죠? 예, 사실 뭐 4월 3-4 월부터 유흥업소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연휴 기간에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진 상황들 때문에 음. 뭔가 이제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자분들 발생할까 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.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. 그러니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음. 교수님께서는 지난 6 일부터 시작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혹은 약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셨어요.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셨던 거겠죠?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네.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점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음.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네. 어떻든 간에 이렇게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이었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면 어차피 환자가 증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많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다.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좀 더 개인적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지켜달라. 이렇게 네. 부탁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네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한다. 우리 지금 너무 방역이 잘 됐으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할 정도로 너무 잘 된 거다. 이상한 축제 음. 분위기 같은 분위기에다가 게다가 네. 정부에서 얘기할 때 지금 심각 단계를 그 경계 단계 낮출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.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할 때 심각해서 경계를 낮출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방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연휴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제 국민들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상황을 통해서 음. 가장 우려했던 유흥 주점에서 네네. 이런 그러니까 클럽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. 이런 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요. 음. 정말 한마디로 불가피하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. 굉장히 좀 경고성 발언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해이해지게 만든 측면도 있다.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다.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군요. 예. 그리고 또 네. 방역 당국은 계속 이런 권고를 질병관리본부는 계속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더 문제는 환자가 분명히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 늘어날 부분들도 예상이 된다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. 심지어는 선별진료소마저도 축소하겠다라는 언급이 이 시기에 아. 같이 나왔어요. 네네.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날 걸 예상한다고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중수본이나 중도에 보내서 선별진료소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. 이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하는 측면에 있어서. 보시기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지금 상황의 발병 양상이 중요하긴 한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100명, 200명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상황이 되면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이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건데 오늘 이미 유흥업소에 대해 행정명령 내렸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라고 경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예.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만약에 환자가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는 어려운 숫자로 만약에 증가된다 그러면 당연히 음. 지금껏 여러 가지 예상되고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네. 그 용인 66번 확진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이 확진자가 벌써 이제 감염된 사람이 15 명이나 된다고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이 대구 31번 환자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네. 취약한 측면이 있는 밀집 시설에서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
그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교회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아주 자주 모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클럽 같은 경우는 요새 뭐 유행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클럽 여러 군데를 뭐 한 번만 뭐 지불을 하면 여러 군데를 다 들르면서 여러 클럽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네네.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옆에 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음. 여러 군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이런 상황이라 신천지 교회 모임의 형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. 다만 네. 유흥업소에서 멀어졌다는 거 차이 음. 말고는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전체 숫자가 1,500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다른 클럽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 연휴 기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여러 시설들의 담임분들 전체가 지금 위험 요인 안에 묶여버린 거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음. 1,500명 뭐 입장한 사람이 1,500명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몇만 명 수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15명 중에선 다른 데도 들른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, 다른 네. 업소를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사람들의 네트워킹이 강화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시 전파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형태가 신천지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. 이 출입 명부에 의한 방문자 수를 일단 봤더니 세 개 클럽에서 각각 650 명, 540 명, 320명 등등해서 지금 그 명부에만 나와 있는 게 1,500 명이 넘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예.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기재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허위로 기재된 경우도 많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네. 많아서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런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. 이것도 그렇습니다. 굉장히 예. 그냥 거칠애가 아니었는지 누가 제대로 그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쵸. 만약에 네. 여러 명 왔는데 그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은 좀 자기 신분 노출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음. 뭐 4명인데 한 3명만 적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뭐 좀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어떻게 해서든 이름 안 적으려고 노력했을 거고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음. 사람들은 전혀 확인도 안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했으니까 들락날락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전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외국인들도 이 클럽 인제 이태원은 워낙 외국인들이 많은 데다가 클럽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예.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3명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 네.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 어떻든 그냥 이태원 전체의 그 시간대에 같이 갔던 분들 전체한테 지금 이제 연락을 해서 조금 더 의심되면 다 검사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한국어로만 이제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음. 영어라든지 여러 그렇죠.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고요. 그다음에 그런 외국인과 관련된 뭐 외국 대사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다 연락을 해서 음. 자국인들한테 다 그런 경위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네. 검사를 하러 오게 되면 다 무료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 의심 증상 있는 분들은 빨리 선별진료소에 내원해서 빨리빨리 진단 체계로 들어가고 격리 체계로 들어가도록 지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분도 중요하군요.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병원비 걱정 때문에 이게 회피할 네.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네.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군요. 네네. 그리고 그 교수님 다음 주죠?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 이제 등교 수업을 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인제 예. 이런 일 터지니까 '이거 학생들 학교 가도 되나?'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주말 사이에 환자 발생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음. 교육부나 중대본 쪽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실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말 사이에 지역 사회 내 감염의 패턴들을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일부 이제 뭐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태원에 방문했던 분들이 있다면 네. 일단은 사전에 다 검사들 다 진행하고 나서 뭐 이제 수업에 임하게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도 교육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음. 중대본에서는 아직 뭐 "계약 연기까지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." 뭐 이런 입장 같은데 교수님은 좀 그러니까 과거 이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의 그 수위를 계속 좀 유지를 해야 된다 사실상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? 그러니까 뭐 네. 생활적 거리두기가 어차피 시작된 마당에 네. 이렇게 어떻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를 못할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뒤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 상황인 반응 거죠.
어쨌든 주말에 만약에 발생했는데 뭐 100명, 200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네. 어쩔 수 없어요. 학교 당연히 특히 수도권 지역의 계약은 뭐 물 건너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런 분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. 또한 네네. 분석이 된 마당에는 그런 결정을 뒤늦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네. 부분들은 주말 사이에 중대본 쪽, 그다음에 교육부 쪽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말 신규 확진자가 뭐 100명 단위로 넘어가면 불가피하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고요. 간단하게 예, 예. 하나만 말씀 좀 주시죠. 네. 그러니까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? 일단은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지역사회 감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스스로의 건강 본인이 지키셔야 되고요. 특히 위중상에 해당되는 분들 또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 통해서 반드시 진단을 받아주셔야 이런 네. 것들을 조기에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네.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